자, 1번 문제를 볼게요.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가 조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할 때 했던 부분들이에요. 국세에 부과가 되는 원칙. 이거 나오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이게 지문들이 나올 텐데, 이 지문이 나올 때 국세에 부과의 원칙은 앞잡아서 외워두면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기억이 나거든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이제 보면서, 자, 올바르지 않은 건 하나씩 봅시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 성실에 의해서 한다.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뭐죠? 요거죠? 두 번째, 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표,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죠. 거주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그것에 의해서 근거해서 실제로 조사해서 계산하죠. 이게 근거과세 원칙이었죠. 장부에 의해서 작성한다. 세 번째,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식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도 이 거래를 존중해요? 부당한데 존중해? 우리 공부해보니까 부당한 건 존중하지 않잖아. 막 부인하잖아. 그치? 이거 부당한 경우에는 꼭 얘를 인정해 줍니까? 아니, 그렇지 않은데? 틀린 건 3번 같아. 4번, 명의 신탁 부동산을 매각 처분하는 경우는 이름만 빌려가지고 신탁해서 처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체 또는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대신 받아서 팔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맡긴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자인 게 맞는 말이네요. 답은 3번이 틀렸다. 야, 부당한데 무슨 인정하냐? X 이렇게 간다. 두 번째, 요 아래에 있는 표가 요거를 제가 잘못 적어놨네. 요게 5번 문제하고 관계가 되는 거야. 5번 문제랑 관계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잠깐만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이제 위에 가서 이자를 수령할 때 원천징수가 된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대. 이 경우에 과다 납부했대요. 수행해야 될 절차 중에 가장 올바른 것은 무슨 심파 청구를 합니까? 이거를 과다하게 신고했는데 당초 신고 납부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쵸? 그건 없지. 왜냐면 신고를 안 했잖아. 근데 무슨 경정청구야? 경정청구는 많이 냈는데 돌려주세요. 이게 경정청구죠? 이건 못하죠. 과다하게 신고. 경정청구 할 수 없다. 맞단 뜻.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법인세는 경정청구하는 거지 수정신고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금액은 언제든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서 확인해? 언제든지인가? 몇 년이었죠 이거? 5년 기억나요? 5년 소급. 그럼 이 중에서 올바른 설명이 일단 2번. 신고를 해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고 90만 원 냈어야 되는데 100만 원 낸 거야. 그러면 90만 원만 내려면 10만 원 돌려달라고 하잖아. 그 돌려달라는 게 경정청구인 거죠. 답은 2번이 올바른 설명이죠. 요거 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올게요. 그 다음 세 번째. 국세기본법에서 우리 송달이라는 거 공부했는데 송달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 사무소에 송달하는 거지. 직접 송달하는 게 원칙이죠.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자료가 왔습니다. 직접 송달하는 게 원칙. 두 번째, 서류는 교부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로 할 수도 있다. 다만 주소지가 불분명하다. 누군지 모르겠다.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메일도 몰라. 주소도 몰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편 주소도 없어. 그럼 어떻게? 관할 세무서에 이렇게 띄운다 그랬잖아. 그치? 공시 송달. 세 번째, 서류 송달에 대한 원칙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까지야. 원칙은 도달주의. 근데 공시 송달은 특례가 있었죠. 마지막, 공시 송달의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면 송달이 바로 있는 걸로 봐요. 14일이라는 기한이 있어요. 14일이라는 기한이 있죠? 결국은 가다 보니까 공시 송달에 대한 14일이 경과되는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네. 그치? 쭉쭉쭉 가다 보니까. 답은 4번. 네 번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피하고자 사촌동생을 이름으로 하나로 해가지고 슈퍼마켓을 개업했대. 김영희 씨는 출자한 건 없었고 경영도 관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국세부가 원칙에서 얘는 무엇에 대한 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이런
사례를 우리에게 준 걸까요? 실제 누구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름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치? 명의만 도용한 것 뿐이지. 실질과세에 대한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용어죠. 답은 4번이고